예,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9월의 첫째 날이고요. 자, 제가 9월 달에 양봉을 기대한다. 7월, 8월 달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 지나고 이제는 날씨도 가을로 바뀌면서 정시도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날씨 확실히 바뀌었죠. 아침에 서울에는 비도 살짝 오고 가던데 9월 달에 양봉과 정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 포인트 만들 거를 이번에는 조금 더 말씀드릴 거니까 9월 달에는 조금 열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7, 8월 달 힘든 시기 거쳤기 때문에 미국의 9월 달 기대 요인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끝나고도 성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벤져스 모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맥을 좀 잡아갈 거고 성장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전제로 봤던 미국의 대선전 정치 상방을 계속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전히 국장은 좀 약합니다. 약하지만 거기에서 또 뽑을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주도 섹터는 여전히 AI 반도체 지금 더 키우고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빅바이오를 제가 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사실 지나고 보면 이거 월요일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뭔가 좀 미묘하게 좀 헷갈리게 약하게 만드는 면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보는 수급 분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빅바이오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으면서 제가 텐베거 프로젝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단기 매매하는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바이오 쪽에 좀 더 치중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AI 반도체는 이제 미국과 같이 갑니다만은 우리에는 더 중요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대하고 있는 면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또 2차 전지 막 올라가죠. 또 몇 분 질문을 주셨는데 여전히 제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2차 전지 아니란 이유로 한 번 더 수비 방어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피하셔야 됩니다.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9월달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주말 방송에 동공부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이 여전히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덜 올랐다 해서 오히려 S&P 500 오히려 양봉 나서 신고가 도전하고 있죠. 다우는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전술 전략 측면에서 나스닥의 AI 반도체도 성장을 또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9월달 양봉을 기대해 봅시다. 저는 충분히 9월, 10월밖에 대선전 두 달이기 때문에 총력을 아마 저는 가을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미션인 거죠. 자, 9월 달에 제가 네 가지 정도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9월 달에 하락장이 되게 많았어. 이런 게 이미 7, 8월 달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달에 통계적으로 하락장은 겁내지 말란 얘기를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7, 8월 달 조정을 많이 받은 게 9월 달에 호재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월 초에 실업률과 고용을 살펴볼 거고 샵들 너무 겁내지 말자. 9월 9일에 애플이 나오는 흐름이 의미가 어떻다는 말씀 드릴 거고, 자, 9월 10일에 TV 토론 중요하죠, 정치적으로. 자, 9월 18일에 FMC의 25bp 인하가 기대하면서 9월 달을 흐름 잘 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전주에 조용했는데 자, 국채 발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금리 어땠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매크로 괜찮다 말씀드렸지만 잘 지나갔고, 엔캐리가 8월 5일 날그 블랙먼데이 지나고 지금 흐름이 꺾였어요. 제가 바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달러가 살짝 또 100일 올라왔죠. 그때 올라갔던 그때 그 141엔 정도에서 이번에 다시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엔캐리는 큰 흐름 잘 지나고 있는 매크로 부분입니다. 자, 미국이 어벤져스 모드라 말씀드렸던 부분, 이건 사실 수치적으로 보지만 스토리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뉴스와 분위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낮죠. 생각보다 조금은 그랬지만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 내용을 다 뜯어보면서 블랙엘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호프가 잘하고 있다. 지금 GP 마진이나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다 해서 단기로 블랙엘 때문에 그런 거지 성장이 꺾였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을 유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AI 성장이 괜찮다. 미국 경기 좋다. 정신 살아있다는 면을 계속 지금 흐름 만들고 있는 제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정치적으로 좀 그렇고 뭐 관종이나 약간 팬덤이 있다 보니까 등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저는 제 결과 안 맞아서 조금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는 데는 테슬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뉴스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영상이 돌았어요.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AI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AI 쪽으로 키우고 있는 테슬라 머스크 CEO인데 엔비디아의 H100 호퍼칩이에요. 이거를 10만 개나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DC 센터를 공개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갖다 붙여서 우리는 AI 잘하고 있다는 거를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잘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AI 성장이 키울 수 있는 또 흐름이 보였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가끔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10년대로 보지만 지금 AI 빅뱅에 대한 이 사이클, 큰 사이클이 1990년에 왔던 인터넷 버블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랬습니다. 시장 자체도 속도가 빠르고 시스템이든 개인들의 스마트함이든 정말 빨라요.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90년에 군사적으로 나왔던 인터넷이 뭐 닷컴 버블 거치고 휴대폰 가면서 인터넷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죠. 지금 AI 초기인데 인터넷이 사람들한테 도입이 됐던 1억 명 도입, 2억 명 도입 이런 걸 보면 90년대 인터넷 속도보다 지금 대표적인 게 챗 GPT거든요. 작년에 보시면 1억 명 갔다. 지금 뉴스 보셨으면 2억 명 쓰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2억 명까지 도달 시간이 인터넷 대비해서 2배가 빨라요. 딱 2배가 빠릅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AI 성장 스토리가 빅뱅을 볼 때도 사이클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2B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지금 어쨌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B2C라든지 온디바이스, 컨텐츠나 앱,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장 내에서 그걸 발견하고 투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애플이 9월 9일 날 아이폰 16을 발표한다 했잖아요. 이게 정말 자비스처럼 AI 폰 이런 것들로 갈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휴대폰 교체 주기 되게 길어진 거 아시죠? 1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2년 3년 쓰고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2년 3년 4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애플에서 아이폰이 AI폰이래, 최초의 AI폰이라는 걸 보면서 교체 수요가 커진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 9일에 아이폰 16이 정말 시장에서 기대를 하면서 AI 도구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 안 빠지고 신고가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으로 그랬어요. 지금 나오는 iOS 18.1이 10월 말에 제대로 업데이트 될 거야. 아이폰 공개는 9월 9일 하고 뒤에 이제 뭐 주마다 사겠지만 실제로 iOS는 10월 말에 온 디바이스로 키우기 때문에 계속 10월까지 볼 수 있는 아이폰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B2B에서 B2C로 넘어가고 AI 확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애플이 나서서 주가로 봐서 나스닥 전체로 흐름 만들 수 있는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주 반도체 뭐 적지만 보고 있는 이유가 작년 하반기 어땠죠? 엔비디아 나오고 나서 온 디바이스 엄청 커졌는 기억나시죠? 야, 이제 앞으로는 그 AI PC, AI 폰으로 간다 그러면서 처음에 출렁출렁거릴 때 온 디바이스 테마 되게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이제 컨텐츠나 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 되게 빠른 거예요. 진짜 전기차 나올 때 그런 1년, 2년 사이클들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고 B2B에서 온 디바이스 넘어가는 것들이 AI 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흐름을 보는 거죠. 물론 당장 지금 애플에 나온다 해서 이 컨텐츠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장 기대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애플 흐름을 이번 주 다음 주 잘 봐야 되는 거죠. 애플이 또 그랬습니다. 자, 데스크탑 PC잖아요. 로봇을 개발하겠다. 가정용 로봇을 만드는 전 단계라 그랬는데 이런 것도 AI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게 저는 마지막 단계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마찬가지겠지만 애플도 다시 로봇 같은 것들을 기대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기대라든지 그런 어떤 관종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합니다. 물론 제가 투자는 물론 안 하겠지만 시장 그러면서 로보택시 물론 저는 당장 이게 뭐 수익가 될 거라 보진 않아요. 2, 3년, 3, 4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10월 10일 날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발표는 또 시장에서는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낮은 기대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방향만 보고 있습니다. 우버랑 제가 비교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AI 성장 스토리를 지금 2달간 정치 스토리와 함께 정시에서 제가 상방 만드는 흐름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정치도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지율이라든지 후원금 얘기 드리면서 현재 민주당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 승리를 위해서 11월 5일 선거 승리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든지 경기에 쉴드 줄 수 있는 모두의 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부터 20년 동안 이미 과거에 트럼프를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불확실성이 있고 시스템 흔들 수 있는지 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거라 보고 이 흐름이 저는 두 달간의 정시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치 모드라 보는 거죠. 해리스를 최대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나오면서 오바마 싫어했던 분도 적극 지지로 바뀌고 오바마 같은 분이나 또 미셸 같은 분들은 흑인이라든지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태고 해리스가 물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신선합니다. 이거를 두 달만 된장시키면 그 어떤 그 허니문 효과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다 보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해리스의 반자본주의 공약이 있다. 약한 국방에 대한 안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쉴드 치고 보완하면서 아마 대선까지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가장 강력했던 극보수 이미 50% 60% 됐던 백인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해서 트럼프는 계속 규합을 하고 확장을 키우게 되겠지만 해리스나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약간 예전처럼 그런 강한 것보다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말을 막말하는 이런 분이란 이미지가 좀 먹히고 있어요. 이번에 케네디에서 그 케네디 주니어도 지지연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약간 좀 이상한 이미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트럼프에 힘을 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국 정치 얘기를 좀 더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 제가 중간중간 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밤에는 미국장 휴장입니다. 노동절이고요. 그런 거 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수급과 흐름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자, 달러와 금리나 빅스 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크로나 다른 부분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정시 내에서 변동성 보면 됩니다. 자, 비미국 많이 보고 있는 엔화, 제가 말씀드렸던 엔화가 144엔, 143엔까지 가서 출렁거리고 엔켈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146엔까지 다시 약화가 됐어요. 지금 146.1엔이죠. 이런 흐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꺾이게 되면 엔캐리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제가 예상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계속 체크해드리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머징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나아요. 그게 대만이 사실 그나마 나은데 기준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 수급적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 대만의 TSMC도 여전히 행보 조정되고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붓반등 주고 약간 빠졌잖아요. 오히려 일본이나 대만은 V자 반등 이후에 행보 조정이니까 훨씬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날 간만에 반등을 줬다. 부양체 기대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락했어요. 왜? 경제지표가 약해요. 자, 중국은 경제가 확 올라올 수 없고 시한에 걸린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모진 정시에서 영향만 저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가 2차전지에 또 강했어요. 제가 수비 방어 측면에는 2차전지 말씀드린 부분을 오늘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2차전지를 제가 안 좋은 건 말하지 말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계속 반대적인 수급도 봐야 되고 왜 이걸 봐야 되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기준은 여전히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 코스피가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나라가 더 안정이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결국은 양봉 땡기고 아래꼬리 달면서 아침에 2차전지 막 올리면서 반도체나 바이오 안 좋았잖아요. 장난치는 거라니까. 또 단타치고 그냥 변동성 만드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일마다 계속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때 805 월요일날 블랙먼데이 나왔던 이때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때 확 빠졌던 날 7월 22일도 월요일이었어요. 7월 이후부터 이렇게 빠지고 할 때 월요일마다 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보면 음봉 기계 맞았을 때가 항상 월요일이었어요. 자, 요때 다 똑같죠. 월요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7월 8월 달 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위클리 옵션 외국인의 파생과 연관이 됐다 보는 겁니다. 더 겁을 주고 시작해서 뭔가 좋게 시작할 때 또 확 때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살짝 잘 넘어가지고 월요일 날 장 시작하고 첫 주 시작되는데 또 사람들의 투심을 확 깨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하냐? 외국은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저 수급 분석상 말씀을 오늘은 빠졌지만 계속 기준을 제가 2차전지 아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여전히 아니다. 우리 기준은 AI 반도체와 빅바이오, 특히 빅바이오다 말씀을 우리끼리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갔다 하더라도 수급 기준, 외국인 기준, 우리나라 기준은 여전히 빅바이오, AI 반도체로 잡으시는 게 좋고 2차전지는 뒤에 의미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개미들 단타 치는데 또 들어갈까 이런 개미 트랩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단타 치는 분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9월 양봉은 미국 같이 보는 거고요. 아마 외국인 수급 변화가
저는 좀 있을 거라 봐요. 월요일 날 이렇게 또 패고 있는데 또 결국은 단기로 변동성 만드는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자, 주말에 또 8월 수출, 항상 빨리 나온 우리나라 전 세계 보고 있는 수출 지표가 역대 최고로 났어요. 자, 여기서 또 특이한 건 뭐냐? 여진 우리나라가 내수도 안 좋고 정부 지출도 돈이 없다 그랬는데 수출로 어쨌든 희망을 살리고 있죠. 예전만큼 낙수 효과는 낮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제가 숫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번에 특이한 건 뭐냐면 자, 반도체가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게 마이너스 됐다가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월 증감률이에요. 월 12%, 월 21%, 월 56%, 월 66% 매달 증가하는 겁니다. 수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꺼졌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달별로 봤을 때 35%또 증가, 56%또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뭐가? 반도체가요. 지금 수출이나 이런 환율도 막 꼬여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실 이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안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복잡해서 큰 기준은 숫자로 보고 어닝으로 봤을 때 반도체 이제 나쁜 게 없습니다. 계속 기준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미국 같이 보는 흐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수출에 비해서 반도체 좋다는 흐름이고, 자, 품목을 볼게요. 품목이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이 바이오가 제일 큽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나 선박도 있긴 한데 선박 제가 조선을 왜 안 보죠? 기관들이 들어가고 수급 캐프가 단타로 많이 치니까 선박은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바이오 헬스랑 반도체, 특히 바이오까지도 숫자를 내고 수출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 이번 달에 특이한 되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성장 어닝 기준으로 보면서 자, 바이오도 이제 어닝까지 나오네. 우리나라 특징인 성장 어닝이 아니라 바이오는 대형주 위주지만 어닝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을 계속 우리의 주도주로 잡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수급적으로 빅바이오를 좀 더 키우고 더 좋게 지금 근래 만들고 있습니다. 여진 오늘 보시면 대형 3사 참고로 보는 애들도 단기 조정이에요. 오히려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싶은 분들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사도 되는 대형 바이오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전적으로 빅바이오 가장 큰 코스닥 1등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인데 이게 사실 저는 9월 달에 대중 관심이나 포모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를 9월 달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빅바이오들도 저는 전체로 저는 바이오를 비중을 키울 계획이 있습니다. 아침에 왔겠지만 오후 되니까 또 들어오죠. 그게 2차 던지로 막 이렇게 또 단타 치면서 꼬셔놓고 자기들 기준 잡으면서 오후 되면서 다시 AI 반도체로 저점 매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말씀드렸던 어벤져스 모드도 같이 AI 흐름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그 외 다른 쪽 확장되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달, 8월달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큰 흐름상 빅피처 변함이 없고 7월 10일부터 이미 한 2달 동안에 하이닉스를 각각 2.6조와 2.8조씩 삼전 하이닉스 팔았어요. 근데 이게 9월달에 서서히 저는 변화가 될 거라 봅니다. 삼전도 오늘 하이닉스도 오늘 빠졌다 양봉이 좀 돌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저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과 함께 9월달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AI 반도체 흐름이라 저는 보는 거죠. 분명히 9월달에 미국과 함께 양봉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삼전 수익 하나도 없어요. 걔들이 안 좋다 해서 버릴까요?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가는 저는 하반기로 봅니다. 자, 외국인도 슬슬 이제 돌아오고 변화를 줄 때라고 보는 저는 9월로 기대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좀 안 사고 또 헷갈리게 할 때는 2차 전지 쪽이나 밸류, 은행이나 금융주를 사는 거 보이시죠? 단타칩니다. 우리는 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지수 컨트롤을 보시면 되고, 지수도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테마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다 안 좋았지만 기준은 이 두 개 섹터를 보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개인들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시총 2, 3천억 밑에서 있는 신규주들 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지 마세요. 초보들 안 하시는 게 좋고. 자, 2차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종목별로 봐드려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정말 좋았지만 올해 내내 1년 내내 제가 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인데 오늘 쉴 때 에코프로 BM이 또 올라가니까 시총 1위 또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정말 작년에 피크 7월 달에 치고 우리 네모가 다 팔았던 포인트입니다. 올해 초부터 해서 얘가 반타작 났어요. 50% 빠졌습니다.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밑에서 출렁출렁거리고 더 안 빠지고 바닥 밴드 만드네 해도 올해는 의미가 없어요. 내년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까지 볼 때 미리 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여기서 출렁거려 봐야 그냥 바닥만 등락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LG 엔솔이라든지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들이 있습니다. 야, 포스코 퓨처에 많이 올랐네, 포스코 인터도 많이 올랐네, 포스코 엠텍도 많이 올랐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계속 빠지다가, 얘도 반타작 났거든요.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니까 단타 칠 수 있겠죠. 하지만 타이밍상 오늘이 또 단기 꼭지입니다. 애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를 에코프로 비행가,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 1위를 매김하면서 개인들한테 어필이 되면서 더 올라가셔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2차 전지가 지금 사는 거 아니세요. 코스닥 시총이든 코스피로 살짝 올라가는 것들은 밸류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종목들이 있잖아요. PER이 100배, 200배, 1000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적자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작년부터 좋아지면 이제 내년 보고 사도 되잖아 하겠지만 지금 그런 수급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보다 수급이 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단타 칠 거 아니면 2차전 사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2022년 하반기 때 2차전 사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 에코프로 사모하고 얼마나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그 2023년 초에 올라갈 때도 그때 사도 충분히 안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 전지를 그때 에코프로가 말씀드리지만 찐 상방 추세되면 그때 사도 안 늦어요. 지금은 여전히 투자 대상 아니니까 이쪽을 단타져서 돈 절대 쓰지 마시고 코스닥 1, 2 싸우면서 그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나 흐름들이 제가 보고 있거든. 분명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되는 그 빅바이오 쪽으로 더 차라리 실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하고 지금 이재명 그 대표님들이 만나서 또 주말에도 협의를 했잖아요.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뭐 지금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진척이 있겠지만 금투세는 계속 난항이 있다고 보고, 자, 혹시나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대주주 요건 10억 그대로기 때문에 대주주가 3억이든 10억이든 그게 크게 빅수급한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방이 코스닥은 여전히 약하게 보십니다. 그 말은 뭐냐, 테마 잘 안 해요. 2차전지 단타 치더라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저는 가장 중심이 빅바이오입니다. 빅바이오 그 빅수급주들만 선택 집중 꼭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꾸 이것저것 하시면 큰일 나요. 계속 공격 방어 수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하방인 코스닥은 기준이 아닙니다. 코스피가 기준이에요.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9월에 제가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도 안 좋은 거 제발 좀 하지 마시라. 정말 기준 좋은 쪽으로 바이오나 뭐 AI 반도체 계속 기준 잡아드리는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9월달에 변화 충분히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은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